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거는 사우디의 홍보 영상이고 예.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홍보 영상입니다. 부산의 대한민국의 홍보 영상이라고 하지 말고 알겠어요. 저 코바나의 영상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코바나의 그 영상. 댓글들이 막 예. 북한에서 만든 거냐, 예. 북한에서 만든 것보다 더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쭉 달리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음악이 시끄러워요. 음악이 시끄럽습니다. 저기 너무 사람이 또 많이 나오고요. 네. 그게 좀 사실 홍보는 이 단아하면서도 선명해야 되는 건데 복잡해 저기는. 예, 역시 그저 코바나 수준입니다 저게. 예. 제가 봤을 때는 네. 저 대한민국에 저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죠. 아니 과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네. 그 국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 영상하고 비교해 보세요. 네. 저거는 저 어디다 저 싸게 맡겼구나라는 평가가 가능할 그런 수준의. 김건희 여사께서 기획관장 하셨다 그러던데. 지금 뭐 저기 청와대 모든 홍보도 다 지금 저 김건희가 주무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측근이 들어가 있잖아 거기. 예, 그 김승희라고 저 의전 비서관으로 들어가 있죠. 네. 그 유력한 또 유능한 그런 전직은 지금 잘렸죠. 네. 예. 지금 대통령실에 보면은 이제 포토란이 예. 사진란이 거의 뭐 김건희의 인스타그램이다 이런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나라의 진정한 국정 운영의 주축이 누구인가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뭐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저 윤석열 얘기하겠지만 네. 아는 사람들로 갈수록 예. 윤석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마 지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네. 2030년 엑스포 유치 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네. 한국의 부산이 네.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은 179개 나라가 3분의 2 이상 선택한 나라가 있으면은 1차에서 그 나라가 될 겁니다. 11월 말인가 그게 결정되는 예, 거예요. 근데 현재 총회에서. 뭐 우리도 부인하지 않는 것은 네. 사우디가 지금 강력한 맞아요. 강력한 그 지금 선두주자다라는 네. 데는 뭐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네. 한 70개 나라를 사우디가 포섭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지금 근데 정부 전략은 1차에서 사우디가 못 되게 하고 그래서 결선 가가지고 없겠다 이러고 있는데 네. 글쎄요. 잘 되길 바랍니다. 뭐 잘 되면 좋죠, 뭐 사실. 잘 되면 좋은 거죠. 나쁠 거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예.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네. 2등 아깝게 아깝게 석패하는 2등은 뭐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3등을 했을 경우 이건 정말 망신입니다. 대통령이 가가지고 연설까지 했는데도 네. 3등이다. 네. 이건 진짜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그렇다면은 네. 대통령께서 가셔봐야 3등밖에 못한다. 네. 라는 것들 현지는 다 짐작하거든요. 예. 의전들은 다 짐작해요. 예. 뭐 의전은 뭐 그렇다 치고 외교부는 다 이게 뭐 의견은 다 파악을 합니다. 알겠지. 그렇다면은 네. 대통령님 가셔서 연설해봐야 안 될 텐데 그거 괜히 가가지고 저기 하셨다가 그 막심만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요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갔단 말이에요. 연설까지 했단 말이에요. 저 미국 의회에서 참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영어로 하십시오. 뭐 그랬겠지.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결국은 누가 이렇게 부추겼느냐라고 했을 때는 홍보 영상 만든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것도 팔아먹어야 되니까. 뭐 저기 밖에서 저거 했었다면서요? 무슨 커피 팔았다면서요? 다방. 부산 다방. 예, 부산 다방. 참 잘 어울리는. 그것도 맥심 커피. 예,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이벤트 컨셉입니다. 예, 그래요. 이게 사실 좀 우아하고 네. 단아하고 그렇죠. 그 한국의 미를 가장 고급스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참 많을 텐데 그렇죠. 근데 다방이라니 누구의 그 컨셉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의 여성들이 그 아름다움이 단아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매력적이거든요. 아주. 예. 외국인들도 아주 그 모습에 매력적으로 감동을 느끼는데 하다못해 한복 차림으로 그렇죠. 차를 대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죠. 한국 차가 있었잖아요. 다방이라니요. 다방이라니. 다방에서 또 맥심 커피를 맥심 커피를 달달한 커피로. 달달한 커피로. 딱
누구 컨셉, 누구 레벨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 아, 근데 이건 말이죠. 자기네들 개인 일이 아니잖아요. 네, 예. 이건 국가에 관련된 문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사적으로 국정농단이야? 아예 그냥 진행되고 그게 있다고 이제 보여요. 김건희의 성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걸요? 네, 김건희의 성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곳곳에 김건희의 때가 묻었지 않습니까? 손때가 묻었잖아요. 아. 예,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뭐죠? 그 키링? 열쇠고리. 네.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도 김건희의 손때가 묻은 거라고. 이거 자기가 기획했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예. 아, 그것도 저기 자기가 했다 하더라도 감추는 게 미덕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굳이 드러내 가지고 내가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나중에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뭐가 되겠어요? 부산 이즈레드라 그래서 그걸 또 중앙일보에서부터 그걸 또 찍어서 그 백에 이제 있다는 그걸 일부 달았어 또. 그 지가 자기가 나눠준다 그러는데 그걸 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네, 정말 여사님이 이거 만들었다 그러고 제가 언론을 상대로 네 한번 보시죠. 네. 저거군요. 예. 그래서 저 파도가 저게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서 근데 이것이 좀 이것도 이거 뭐야 파도 문양이 헛구 사이에 우키요에인 가나자와 파도의 큰 파도를 떠올린다. 이거 벤치한 거 아니냐. 이것도 이거 그냥 카피설이 또 나옵니까 근데 이게? 이거 그냥 나와요. 이게 똑같다 이거야 이것이. 그래요. 참. 뭐 저기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니까. 예. 뭐가 원청조의 어머니니까. 예. 네, 하여튼 저기 김건희 씨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 그 국격을 김건희 수준에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예. 한없이 높은 국격인데 어떻게 이런 꼬라지가 됐는지 참 안타깝고요. 저는 아까 언론 얘기하셨는데 중앙일보요. 저는 이 언론들한테는 좀 격한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예. 이 자식들이 말이죠. 그 나중에 윤석열, 김건희가 국민에 의해서 타도 당하면은 제일 앞장서서 손가락질하고 돌 던질 나쁜 자식들입니다. 네. 예. 지금은 또 이제 이게 그냥 사바사바할 필요가 있으니까 또 저렇게 저자세로 또 이렇게 아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자식들 진짜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몇 번을 속았습니까? 그렇게 박근혜를 막 띄워주고 그러다가 박근혜가 탄핵될 국면에 들어서니까 막 다 같이 돌 던지고 앞장서서 돌 던지고 이랬던 자식들 아닙니까? 이 자식들 말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듣지 말아야 돼요. 이 윤석열 몰락과 함께 윤석열 권력을 지탱했던 이런 언론 권력들도 모조리 심판을 하고요. 이 땅에서 진짜 이 썩어 빠진 언론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지. 그냥 단순히 저 윤석열 끌어내리고 뭐 반대당 후보를 대통령 당선시키는 걸로는 이게 안 되겠다. 우리가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봤죠 우리가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은 모든 게 다 그냥 혁명이 된 줄 알았는데 새로운 구태들이 또 들어앉아 가지고 기득권 세력 행세했다가 네. 이렇게 또 어마어마한 네. 검찰 쿠데타를 또 네. 허용했던 것이고요. 예. 참 뼈아픈 일입니다. 그 지각 논란 있는 문제도 그 거의 따라갔던 현재 특파원들은 하나도 보도를 안 하고요. 한국 내에서의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지금 판세? 아니야 판세 말고 예. 그 윤석열 지각했다라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것도 이제 하여튼 뭐 가짜 뉴스라 그러니까 예. 논란으로 갑시다. 네. 일단 이제 예. 그것도 결국은 그 따라갔던 특파원들의 모든 언론에서 이만큼도 보도를 안 했어요. 아니 국민적 관심사였죠. 커뮤니티나 SNS에서 늦은 거 아니냐. 뭐 여러 설들이 구구할 때 이럴 때 언론이 나서서 실상은 이렇고 또 진실은 이러하다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보도가 없어 보도가. 근데 보도 나중에 했어요. 이 논란이 되니까 그거는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동영상 가짜 뉴스다, 선동이다. 이거는 보도해. 그게 대통령실에서 뭐 참. 그렇게 밑자락을 제공한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말이죠. 언론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진실에 입각해서 보도해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실이 아니다 하면 뭐 그냥 아닌 거예요. 아니 그것이 진짜 지각을 했는지, 진짜 VIP실에 있었는지, 그거 따라간 기자들이 그럼 엄청 다 알 거 아니에요. 아이고 취재해야지. 예. 그 동영상 돌려보고 예. 프랑스의 관계자들 만나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고 취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이게 바로 바이든 날리면 효과입니다. 괜히 대통령실 불쾌할
그런 보도를 하면은 되치기 들어오니까요.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말이죠. 과거에는 언론기관이라고 불렸습니다. 기관이라 그랬지. 맞아요. 기관이라고 불릴 만큼 네. 위상이 높았는데 지금은 그냥 언론 사업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정권이 나서서 괴롭히면은 뭐 KBS도 흔들리는 판인데 일반 민간 언론사들이 뭐 견딜 여지가 있겠습니까? 또 민간 여론조사 회사들. 예? 요 몇 주 동안 윤석열 지지율이 좋게 나왔어요. 아, 이거 보면서 희한해, 그것도 좀. 저는 그 여론조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네. 아, 이거는 뭐 네. 그 정권이 후 하고 한번 불기만 하면은 휘청휘청 해버리는 게 네. 민간 여론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여론조사나 언론 보도에 담겨져 있는 그 권력에 대한 공포, 그 압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그렇지 않아도 뉴스 토마토,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 그래요? 긍정이 31.7, 부정이 66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다고 다르네요, 좀. 더 벌어졌어요. 아, 더 벌어진 거예요. 근데 부정이 더 높아지고 부정이 긍정은 67이요? 예, 66. 여러분 이제 55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1년 동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1년 넘게 지금 55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부정 평가가. 반대층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은 지금 콘크리트 정도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 마음이 바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선 결과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윤석열 세력이 몰락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을 반대하는 세력이 이길 텐데 그게 꼭 다 민주당이냐? 아닐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든 진보 진영에서든 우리가 더 윤석열을 대차게 깔 수 있다라는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바람을 일으킨다면요 민주당도 위협받을 수 있어요. 120석 이렇게 쪼그라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신당 창당을 뭐 지지하거나 기대한다는 얘기가 맞아요. 아니라 민주당이 잘 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세력이 제대로 싸우냐에 국민들이 표를 줄 거다. 그런 그리고 말씀인 것 같아요. 싸울 마음이 없는 놈들은 다 낙천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벌써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김용민 의원, 저하고 이름이 같습니다만은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내 개혁파 의원들이 지금 확실하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비리 검사들을 전부 다 탄핵한다. 탄핵한다. 그랬더니 원내 지도부, 박광훈 원내 지도부가 아, 그거 너무 과하다. 아니,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면 말 다 한 거죠. 그걸 근거로 해서 검사 탄핵한다는데 그걸 반대? 이런 자들은 싹 몰아내야 됩니다. 솎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선명 정당 민주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은 몰락하겠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다른 윤석열 심판 세력이 그 굉장히 비상할 수 있다. 떠오를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의석을 갈라먹는다면은 그러면은 윤석열은 좋지. 왜냐? 그 야권이 갈라지면 자기들이 다 이득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누가 우리를 대체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수박들이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또 아리를 틀고 계속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은 네. 정말 저 국민들로부터 몰락 수준의 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지금 뭐 네. 수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84년도에 잠깐만요. 네. 2.12 총선 기억하시죠? 그렇죠. 85년. 네. 네. 85년인가요? 네. 민한당이 있었잖아요. 네. 전두환. 근데 신민당 돌풍이 일어난 게 YS와 DJ가 싸웠던 사람들이 뭉쳐서 그렇죠. 수도권 지역에 나가니까 다 거의 다 돼버렸단 말이에요. 때마침 DJ 선생께서 저기 미국 계시다가 돌아오셨잖아요. 맞아요. 와, 수십만의 그 시민들이 그 김포공항부터 연도에 나와서 김대중 선생 외치면서 연호를 했던 네, 그 언론의 보도가 잘 안 됐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은 싸울 때 그렇지만은 전두환 독재 정권과 네, 이 살인마 정권과 다시 그렇지. 살인마지 광주 학살했을 때 싸움 못몰면서 싸웠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광하고 표를 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때 참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네. 6월 항쟁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한겨레가 있었습니까? 뭐 지금 뭐 한겨레 그 역할도 못 하고 네. 있습니다만은 서울의 소리가 있었나요? 네.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가 다 관제 언론이고 다 전두환에게 빌빌대는 그런 받아쓰기 완전 받아쓰기였지. 제도권 언론들이었는데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때 뜻을 모아서 직선제 개헌을 관철해냈고 또 2.12 총선 85년 그때 신민당 돌풍을 또 일으켰던 분들입니다. 정보가 없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마음으로 뭉쳤고 그렇게 해서 야권이 기세를 잡았고 85년 그때 신민당 돌풍 일어나지 않았으면 87년 6월 항쟁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민심은 이건 뭐 어디로 튈지 모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이 잘못하면 우리가한테 뭐 득이 되겠지. 이딴 식의 그 사고에 멈춰 있다면은 내년에 어떻게 네. 어떤 바람에 날아갈지 모릅니다. 글쎄 뭐 극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은 민주당이 저렇게 제대로 싸우지 않고 몇몇 사람만 하게 되면 민한당 꼴 날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그 보장 다른 진짜 제대로 된 싸우는 정당이 나타난다고. 민주당 내 수박들이 살아 돌아온 민한당이에요. 사실은 다 정리해야 됩니다. 네. 특히 검찰 정권하고 지금 거의 손잡은 꼴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검사 탄핵도 못하게 하는 자들이 그 윤석열에게 부역하는 자들이죠. 그 자들이 전두환한테 부역했던 민한당이에요. 자, 뭐 또 예. 정당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민주당 49.8, 국민의힘 31.5. 와. 이 뉴스토마토 겁니까? 예. 뉴스토마토가 뭐 비교적 좀 뭐랄까요? 국민의힘에게 비우호적인 결과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네. 거의 50에 육박했다. 여러분 이게 여론조사는요 투표와는 다르게 그 여론조사엔 저게 있어요. 모름 무응답. 그런데 그 투표하면은 모름 네. 무응답은 대개 안 가잖아요. 안 가거나 뭐 막판에 가서 찍고 네. 이런데 그 수는 매우 적다고요.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모름 무응답이 많기 때문에 40% 넘는 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민주당 49.8, 국민의힘 31.5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 뭘 의미하겠어요? 윤석열과 싸우면 대박이다. 피 터지게 싸우면 대박이다. 맞아요. 이거예요. 이 시그널을 읽지 못하고 말이죠. 저 이제 이런 국민의힘 그에 맞서서 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를 못한다면은 네. 불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빨리 집에 가세요. 그렇게 그 정치적 목숨이 그렇게 이렇게 좀 너무 소중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왜 이 정치판에서 리스크를 안고 삽니까? 그냥 집에 가세요. 저도 정확한 데서 들었는데 네. 이번에 얼마 전에 하여튼 몇몇 의원들 이름까지 들었는데 오늘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7, 8월에 이재명 내쫓으려고 하는 얘기를 공언하고 다니고. 이게 7, 8월에는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렇지. 8월 15일 이후에는 정기국회 앞두고 대법관 인사청문회인가? 그거는 앞에 있었나요? 비례기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안 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8월 민주당에서는. 15일 이전에 이제 처리하자 이러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국회가 안 열리니까 회기 중에만 체포동의안을 내잖아요. 검찰이. 근데 회기가 아니니까 그때 그냥 영장 치겠다는 건데 영장 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재판으로 보나.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비회기 동안에 영장 치세요라고 한동훈한테 얘기하니까 한동훈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거 그 조사받는 사람 마음대로 그렇게 영장 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니 물론 이제 한동훈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윤석열이 밀어붙일 겁니다. 그 잡아가라고 하는 놈들은 지금 그 자들이 민한당이에요. 민한당이 그 전두환 정권 내 순치된 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야당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냥 만들어준 야당인데. 그게 그야말로 위성정당이죠. 예, 위성정당이죠. 예, 그 우당이라고 하죠. 우당. 덧 우자 써서 우당. 우당 그렇지. 이런 놈들이 도대체 한국 정치에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국민의힘 가든지 차라리. 이런 놈들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누군지요? 예. 나중에 끝난 내 말씀드릴게요. 예.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제가. 예. 제가 그 놈들이 잘 알려준 사람입니다. 예. 한 사람은 이 사람도 그래? 있어요. X86 중에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지금 궁금해하실 텐데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운동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뭐 한국도 한국이지만 일본의 그 이제 민심도 안 좋습니다. 네. 아니 우리야 그 이제 일본 옆에 있는 나라지 당장 자기들 앞바다가 지금 세슘으로 이제 뒤덮이게 될 상황인데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그 일본 내 어업조합들이 뭉쳐가지고 이 방류 방침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금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그 방류 시기가 좀 늦춰진다는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지금.
아니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막아야지, 무조건. 저기 우리가 일본한테 돈을 줄 테니까 야 너희들 그 이제 시멘트 부어가지고 그렇지. 고체 상태로 만들어서 좀 보관해라 좀. 야 우리도 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그 동해 경북 동해안을 갔다 왔는데 예. 저 푸르고 아름다운 바다가 이 오염수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떻게 이 아름다운 바다를 그 문무대왕릉 가가지고 문무대왕릉 이거지 이제 외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문무왕릉의 유지를 받들어서 거기다 만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외구를 타도하겠다. 일본의 그 이 후쿠시마 핵 폐수를 무단 투기하는 일본을 퇴치시켜달라고 문무대왕을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 진짜 그 동의한 얘기 하시니까 예. 그 오염수가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폐기수라고 그러던데 네. 투기되면은 예. 그러면은 그 해수욕도 못 갑니다. 바다에 못 가죠. 아니 거기 그거- 사는 생선도 못 먹는 걸 판인데 애들 들고 어떻게 들어가요? 이제 해수욕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막아야 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가서 진짜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그거 안 된다. 우리가 돈 다 달 테니까 요거 저 제발 좀. 근데 저는 그러면 일본은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 어떻게? 일본 지금 돈 때문에 방류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투기하려고 하는 거 그렇지.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사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 보고 야 그래. 그러지 말자 진짜. 그래 뭐 할 수 없으니 우리가 그렇게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가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핵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지하수가 글로 지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 근처에 사람도 못 가고 그러고 있는 구조고 그 드론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반도체가 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드론으로도 못 가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그 상황은 드론 가서 찍지도 못하는 거야? 10년째 지금 계속 핵폐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어떤 뭐 고충도 알만한데 일본 보고 야 니들 그러지 마 이렇게만 얘기하기보다는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지금은 제시할 텐데 이 정권이 뭐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으니 생각이 없어 아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인 것 같아요. 진짜. 이 대표가 지금 막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여론을 모으고 또 그리고 어민들의 고충을 또 듣고 그러는데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윤석열이 한 2달 저기 여행 갔다 오라고 하고 어디 가서 하와이에 가 있든지 잠깐. 가 있든지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 수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전권을 더 맡기든지 아니 이게 뭐 무슨 뭐 총이라는 자가 총이라는 자가 마시겠다 이딴 개소리 나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전국의 지역 단위 지방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풀뿌리 단체들과 어민들이 막 결합해갖고 지금 뭐 집회도 하고 천명운동도 벌이고 이쪽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 이것이. 근데 이제 또 강원도나 제주도가 제주도 말고 강원도하고 영남 쪽은 약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주도는 제주도민들까지 열심히 아유 났어요. 그러면 완전 해녀들하고. 제주도민들은 뭐 당장 제일 먼저 그렇지. 올 텐데 제주도는 현상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데 영남하고 강원도는 좀 아니, 거기가 뭐 핵폐수가 안 갈 것 같습니까? 근데 거기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주문진이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주문시장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런 거 근데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게 그 해로운 이슈인데 민주당에게 이로운 이슈인데 이걸 덜컥 받아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한테 야야 자꾸 그렇게 떠드니까 손님들이 줄잖아. 뭐 어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횟집이라든지 그러면서 민주당 탓을 해요. 아니 그러면 중국 탓도 좀 하시고 피지 탓도 하시고 그러세요. 중국 피지 거기도 지금 일본한테 핵폐수 투기하지 말라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거기도 장사 안 되게 한 주체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이 가만히 있으면은 여당 보고 야 이 문제 해결하라고 해야지. 그 신뢰를 회복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아니 만약에 야당이 가만히 있으면은 뭐 그러면 국민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어시장 들릴 것 같습니까? 아니 그 어민들이 용감한 석윤열 교수를 고발했잖아. 글쎄 말이에요. 그럼 안 되지 진짜. 참 뭐 알겠습니다. 석윤열 교수가 뭐 과거에 했던 말 지금 하는 말 다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탈탈 털더라고 완전히. 지금 이 순간에서 그 지금
위험을 호소하는 것이 폄하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 민주당도 말이에요. 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원자력 연구원 학자들만 불러서 하잖아요. 네. 여기서 뭐 예를 들면은 환경을 연구하는 학자라든가 뭐 생물학을 하는 사서 그 국회에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로 그분들 얘기를 해서 언론에서 타게 해야지. 또 왜 그거 외국 학자도 외국 학자도 불러서 그거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 난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얘기 많이 했네요. 예.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아닙니다. 하여튼 네. 뭐 저기 이 후쿠시마 핵폐수를 지금 무단 투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 이슈가 한참 떴다가 수능 이슈로도 덮었어요. 난 그래서 이 이슈를 불리한 이슈로 덮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 정권의 그 여론을 네. 호도하려는 이런 농단 예. 우리 국민들이 두는 부릅뜨고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언론이 한 편이란 점을 알고요. 네. 언론 보도 맹신하지 말고 네. 우리 나름의 어떤 그런 관점과 또 어떤 철학을 갖고 이 문제를 그래요.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김용민의 믿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